안녕하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빠르게 시작하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데쇼 여기부터 많은 그리십시오.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밑줄 긋고 자신의 속생각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황수건이라고 써주세요. 자신의 속생각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황수건 한다. 하 말이 황당스러워 유심히 그의 생각을 내다보니 눈에 얼른 두드러지는 것이 빡빡 깎은 쭉 밑줄 그으세요. 빡빡 깎은 머리로 돼 보통 크다는 정도 이상의 골이 크다. 그런데도 옆으로 보니 짱구 대가리다. 자, 이 부분 밑에다가 황수건의 외모에 대한 묘사 1. 저 뒤에 가면 손과 팔목은 머리에 비겨 반비례로 작고 가느다랗다. 또 그 황수 여기 이 부분에 보면 또 나옵니다. 자, 황수건의 외모에 대한 묘사 1 썼습니까? 짱구 대가리다. 이 대가리 사람 머리보다 사람 머리를 보고 대가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소 대가리, 개 대가리, 뱀 대가리, 보통 그 동물의 대가리는 말은 쓰는 거죠. 그렇소? 아무튼 집 찾느라고 수고했소. 하니 그는 큰 눈과 큰 입이 일시에 휘쭉거리며 버립시오. 이게 제 업인데쇼. 업이 뭡니까? 앞에 직자를 붙이면 직업이죠. 하고 날래 물러서지 않고 목을 길게 빼어 방안을 살핀다. 자, 교과서 보세요. 그러더니 묻지도 않는데 저는 입죠. 이 동네에 사는 황수건이라 합니다. 하고 인사를 붙인다. 나도 깍듯이 내 성명을 댔다. 그는 또 싱글벙글 하면서 대긴 개가 없구먼 입쇼 한다. 아직 없어 하니 개 그까짓 것 두지 마십시오 한다. 왜 그렇소? 물으니 그의 얼른 대답하는 말이 신문 보는 집엔 입쇼. 자, 25쪽 보세요. 25쪽. 개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한다. 이것 재미있는 말이다. 하고 나는 왜 그렇소? 하고 또 물으니 이 뒷동네 은행소에 댕기는 집엔 있죠. 망하지만 개가 있는 데쇼. 신문 배달을 할 수가 있어야죠. 왜? 막 깨물려 덤비는 거 있죠. 한다. 말 같지 않아서는 나는 웃기만 하니 그는 더욱 신을 낸다. 여기 부분이죠. 그놈의 개 그저 한번 양떡을 먹여 대할 텐데 하면서 주먹을 불어대는데, 자, 얼른 오른쪽을 보세요. 부르대다. 보셨습니까? 손과 팔목은 머리에 비겨 반비례로 작고 가느다랗다. 여기 이 부분이 바로 황수건의 외모에 대한 묘사를 두 번째 묘사죠. 어서 권할 텐데 가 자시오. 하니 그는 마지못해 물러서며 선생님 참 이 선생님 편안히 주무십시오. 이 소설은 시대를 반영하는데 이런 말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당시 어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설은 뭐라고요? 시대를 반영한다. 이건 1930년대 소설입니다. 저희 집은 여기서 얼마 안 되는 거리십시오. 하더니 돌아갔다. 자,
돌아갔다. 딱 요렇게 끊어. 요렇게. 알죠? 거기다 써주세요. 신문 보조 배달부 황수건과 나의 첫 만남이라고 써주세요. 교과서 26조. 그는 이튿날 저녁 집을 알고 오는데도 9시가 지나서야 신문 배달해 왔습니다 하고 소리를 치며 들어섰다. 오늘은 왜 늦었어? 물으니 자연스럽죠? 하고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자기는 워낙 이 아래 있는 삼산학교에서 일을 보다 어떤 선생하고 뜻이 덜 맞아 나왔다라는 것. 지금은 신문 배달을 하나? 원배달이 아니라 보조 배달이라는 것. 저 앞에서 핫비를 입지 않았죠? 핫비. 어린 아이들이 보통 할아버지를 핫비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일본말로 등이나 기세, 상호가 찍힌 겉옷을 이르는 말입니다. 핫비를 입지 않은 걸 보니까 보조 배달이라는 것. 저희 집엔 양친과 형님, 내외와 조카 하나와 저희 내외까지 식구가 7이라는 것. 지금 황수관의 삶에 대한 정보를 요약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저희 형님 이름은 무엇이며 자기 이름은 황가인데다가 목숨 숫자하고 세울 건자로 황수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노랑수건이라 놀려서 성북동에서는 가가호호 내음절에 한자 성어가 나왔네. 가가호호 집집마다 호호마다 가가호호에서 노랑수건 하면 다 자긴 줄 알리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다가 이날도 어서 그만 다른 집에도 신문을 갖다 줘야 하지 않소? 하니까 그때서야 마지못해 나갔다. 우리 집에서는 그까지 반편과 무얼 대꾸를 해가지고 그러느냐 하되 나는 그와 짓거리기가 좋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열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았고 그와는 아무리 오래 짓거리고 나는 웃음밖에 남는 것이 없어 기분이 거뜬해지는 것도 좋았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중만 아니면 한참씩 그의 말을 받아주었다. 자, 거기 나는 이 황수건의 이야기를 성의 있게 들어주는 거죠. 자, 나는 황수건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의 개인사를 알게 된 개인사. 왜냐하면 물어보지도 않는데 대답을 해주니까 개인사를 알게 되었죠. 어떤 날은 서로 말이 막히기도 했다. 대답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막혔다. 그러나 그는 늘 나보다 빠르게 이야기거리를 잘 찾아냈다. 온유월인데도 꿩고기를 잘 먹느냐? 고도 묻고 양복은 저고리를 먼저 입느냐 바지를 먼저 입느냐? 고도 묻고 소와 말이 싸움을 붙이면 어느 것이 이기겠느냐 등. 아무튼 그가 얘기거리를 취재하는 방면은 기상천외한 여간 범위가 높지 않은데도 도저히 당할 수가 없었다. 조금 순진한 어린 아이의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나는 평생 소원이 무엇이냐고 그에게 물어보았다. 자, 여기 하죠. 그는 그까짓 것 좀 얼른 대답하기는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하면서 평생 소원은 자기도 원배달이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이 소원이 참 소박하네. 그렇죠? 남이 혼자 배달하기 힘들어서 한 20부 떼어주는 것을 배달하고 월급이라고 원배달에게서 한 3원 받는 터라. 좀 기다리세요. 이리 와. 옳지. 됐네. 월급은 20여 원을 받고 신문사 옷을 입고 방울을 차고 다니는 원배달부는 제일 부럽느라고 하였다. 보조는 3원 받는데 원배달부는 20여 원. 돈 가치가 그때는 다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밑줄 그으세요. 월급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써주세요. 황수건의 소박하고 순진한 성품이 드러남. 그리고 방울만 차면 자기도 뛰어다니며 빨리 돌 뿐 아니라 그 은행소에 다니는 집게도 조금 더 무서울 것이 없겠노라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럴 것 없이 아주 신문사 사장쯤 되었으면 원 배달도 바랄 것이 없고, 자, 어딥니까? 원 배달도 바랄 것 없고 그 은행소에 다니는 집게도 상관할 바 없지 않겠느냐 한즉 그는 둥그레지는 눈알을 한참 굴리며 생각하더니 따는 그렇겠다고 하면서 자기는 경란이 없어 거기까지는 바랄 생각도 못하였다고 무릎을 치듯 가슴을 쳤다. 그러나 신문사장은 이내 잃어버리고 원 배달만 마음에 박혔던 듯 하루는 바깥 마당에서부터 뭐라고 떠들어대며 들어왔다. 이 선생님 갭쇼? 아, 저도 내일부터 원배달이 올시다. 오늘 밤만 자면입쇼 한다. 자세히 물어보니 성북동이 따로 한 구역이 되었는데 자기가 맡게 되었으니까 내일은 배달복을 입고 방울을 막 떨렁거리면서 올 테니 보라고 한다. 자, 여기 밑줄 긋고 써주세요. 원 배달이 될 기대에 부풀어 있는 황수건. 그리고 사람이란 게 그러게 뭐든지 끝을 바라고 붙들어야 한다고 나에게 일러주면서 신이 나서 돌아갔다. 우리도 그가 원 배달이 된 것이 좋은 친구가 큰 출세나 하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진실로 즐거웠다. 왜냐하면 그 황수건에게 대한 호의와 긍정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죠.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기뻐하는 것, 이거는 큰 복을 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한다든지 못되기를 바란다든지 그러면 벌을 받게 되는 거죠. 보세요. 어서 내일 저녁에 그가 배달복을 입고 방울을 차고 와서 쭈럭거리는 것을 보리라 하였다. 딱 끊어서 황수건이 원 배달이 될 기대에 부풀어 나를 찾아옴이라고 써주세요. 황수건이 원 배달이 될 기대에 부풀어 나를 찾아옴. 자, 여기까지가 발단 전개죠, 전개. 여기까지 딱 끊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